최근 진료실에 오신 한 70대 남성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땐 고기 한 점이면 든든했는데 요즘은 아무리 챙겨 먹어도 기운이 안 나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단번에 떠올랐습니다. 이건 단백질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흡수되지 않는 단백질을 계속 먹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체내에서 흡수되는 단백질의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밥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 몸이 점점 약해지고 근육이 빠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아침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이유를 밝혀드리고 계란보다 10배 더 강력한 단백질 식품 TOP3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식품들은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근감소증이나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을 준 사례가 많은 음식들입니다. 특히 영상의 중반부에는 의사들이 실제로 식단에 포함시키는 단백질 1위 식품을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식탁이 달라질 겁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밥도 잘 먹고 고기도 먹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입니다. 그럴 때 저는 먼저 단백질 검사를 권합니다. 놀랍게도 10명 중 7명은 기준치 이하로 나오곤 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8세 박정희 씨는 평소 식사를 잘 챙겨 먹는다고 자신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알부민 수치가 낮고 근육량도 또래 평균보다 20% 이상 감소해 있었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단백질을 먹긴 했지만 흡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의 72세 김용수 씨는 평생 하루 2끼를 꼬박 챙기셨고 고기와 생선도 자주 드셨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겨울 단순한 낙상 이후 다리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어 재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은 충분했지만 위장 기능 저하로 인해 단백질 분해 효소가 부족했던 겁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가 감소하고 위산 분비가 줄면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완전히 분해되지 못합니다. 결국 몸은 영양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육은 천천히 줄어드는 것이죠. 이처럼 단백질 문제는 단순히 고기를 많이 먹으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그리고 필요한 시간대에 정확히 섭취해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 방법을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머리카락, 피부, 손톱, 호르몬, 면역세포까지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가 푸석해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며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나 염증이 잦아집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서서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화나 피로 탓으로 돌리죠. 하지만 단백질 부족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서울대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 중 75%가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65세 이상 인구의 3명 중 1명은 근감소증 또는 그 전 단계로 분류됩니다. 근감소증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능력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동작들이 갑자기 힘들어지고 넘어지기 쉬워지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근육 손실은 더 빨라지고 골다공증, 당뇨,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백질 부족은 노인성 질환의 조용한 촉매제로 불립니다. 몸이 보내는 단백질 부족 신호는 분명합니다. 하루 종일 피로감이 지속되거나
손톱이 잘 부러지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식사 후에도 금세 배가 고프다면 이미 단백질 결핍의 신호가 시작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때 대부분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단백질 섭취의 질을 바꾸어야 합니다. 단백질은 약처럼 한 번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식단이 쌓여야 근육과 면역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먹는 양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단백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흡수율 저하입니다. 우리 몸은 20대 이후부터 위산 분비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단백질은 위산과 효소에 의해 잘게 분해되어야 몸속에서 아미노산으로 흡수될 수 있는데 위산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단백질이 소화되지 않은 채 배출되고 근육으로 전환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근육 합성 능력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을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류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핵심 성분인데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젊을 때보다 근육으로 전환되는 효율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젊을 때보다 단백질을 1.5배 이상 더 섭취해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의 종류 선택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고기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기는 포화지방이 많고 소화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단백질의 질을 평가하는 PDCAES 기준에서 모든 고기가 높은 점수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지표는 단백질이 얼마나 완전하게 흡수되어 몸에서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의외로 식물성 단백질 중 일부가 동물성 단백질보다 더 높은 흡수율을 보입니다. 네 번째는 단백질 섭취의 타이밍입니다. 대부분 아침에는 빵과 커피, 점심에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저녁에야 고기를 몰아서 먹는 패턴을 보입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한 번에 흡수되는 양이 정해져 있어서 이런 식습관은 절반 이상을 낭비하는 셈입니다. 단백질은 하루 3번으로 나누어 일정하게 섭취해야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분명해졌습니다. 단백질의 양보다 흡수율, 종류, 타이밍이 건강을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백질이 흡수율이 높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며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는 걸까요? 바로 지금부터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고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기에도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흡수율과 균형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단백질은 고기만 먹으면 된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육류는 오히려 소화 부담을 높이고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를 과다 섭취하면 혈중 포화지방 수치가 높아져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단백질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식물성 단백질은 효과가 약하다입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고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들깨, 두부, 병아리콩 같은 식품은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 칼슘, 철분까지 함께 제공해 몸 전체의 대사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들은 단백질 효율 지수에서도 고기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단백질 보충제면 충분하다입니다. 보충제는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공 단백질은 아미노산 구조가 단순해 즉시 흡수되지만 그만큼 빠르게 배출되어 지속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일부 제품은 인공 감미료나 첨가물로 인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음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할 때 가장 안전하고 오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백질은 운동하는 사람만 챙기면 된다는 인식입니다. 운동선수만의 영양소가 아니라 모든 노년층에게 생명 유지의 기본입니다. 근육이 줄면 넘어지고 회복이 느려지며 결국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방패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음식이 고기보다 단백질이 많고 계란보다 10배 이상 흡수율이 좋은 걸까요? 이제 그 구체적인 해답을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을 보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고기보다 단백질이 많고 계란보다 흡수율이 높은 탑 3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가격 부담이 없고 우리 식탁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황태입니다. 황태는 단백질 함량이 무려 80%에 달하는 고단백 식품입니다. 백지당 단백질 함량이 80지우로 같은 양의 계란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이 거의 없어 혈관 건강에도 전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황태는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균형 잡혀 있어 흡수율이 매우 높고 체내에서 근육 회복과 면역 강화에 직접 작용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는 분들께는 아침 황태국 한 그릇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이자 완전식품입니다. 콩 단백질은 리신과 메티오닌 등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추고 있어 근육 형성과 면역세포 생산에 탁월합니다. 또한 두부는 칼슘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노년층에게 가장 부담 없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고기보다 소화가 훨씬 빠르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안정시켜 줍니다. 저녁 식사에 두부조림이나 두부구이를 하나만 더해도 하루 단백질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병아리콩입니다. 최근 의학 저널 누트리션 리뷰에 따르면 병아리콩의 단백질은 계란보다 흡수율이 높고 포만감 유지 시간이 길다고 밝혀졌습니다. 병아리콩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으며 매일 반 컵 정도의 병아리콩을 샐러드나 밥에 섞어 먹으면 하루 단백질 균형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식품은 모두 흡수율, 소화력, 혈관 부담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합니다. 즉, 나이 들수록 꼭 바꿔야 할 단백질 식단의 핵심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세 가지 식품을 어떤 비율로 어떤 시간대에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섭취 타이밍과 조합이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단백질 황금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단백질 루틴입니다. 아침에는 근육이 가장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시간입니다. 밤새 단식 상태였기 때문에 아침 식사 때 단백질을 보충해줘야 낮 동안의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이때 가장 좋은 조합이 황태국입니다. 황태국에 달걀 하나, 두부 반모만 넣어도 하루 권장 단백질의 절반 가까이를 채울 수 있습니다. 황태 속 단백질이 근육을 지탱하고 두부 속 칼슘이 근육 수축을 도와 기력 회복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다음은 점심 단백질 루틴입니다. 점심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두부나 병아리콩을 활용한 반찬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두부조림에 병아리콩 샐러드를 곁들이면 단백질, 식이섬유, 미네랄까지 한 번에 보충됩니다. 이 조합은 포만감이 길게 유지되어 오후 졸림과 간식 섭취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단백질 루틴입니다. 저녁에는 과식보다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근육 합성을 돕는 류신이 풍부한 식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병아리 콩과 들깨즙을 함께 섞은 죽을 추천드립니다. 자기 전 2시간 전쯤 섭취하면 밤새 근육 회복과 수면 중 세포 재생을 도와줍니다. 특히 들깨 속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 탄력을 유지해 줍니다. 이 세 가지 루틴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근육 손실을 막고 만성 피로와 무기력 증상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단백질 관리 체크리스트를 정리하겠습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 식품 한 가지 이상 포함하기. 황태, 두부, 병아리 콩 중 최소 2가지는 매일 섭취하기. 단백질 섭취 후 30분 안에 가벼운 움직임으로 흡수율 높이기. 단백질 보충제보다 음식으로 우선 채우기. 물 섭취를 늘려 단백질 대사 부담 줄이기. 이 루틴을 2주만 유지해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며 피로 회복 속도가 달라질 겁니다. 단백질의 중요성을 몸소 깨닫게 된 사례는 의료 현장에서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히 같은 나이, 같은 생활 습관이라도 단백질 관리의 차이가 삶의 질을 극명하게 갈라놓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8세 김정자 씨는 퇴직 후 활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 일찍 시장도 다니고 친구들과 산책도 자주 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계단 한 층을 오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식사량은 줄지 않았지만 체중은 빠지고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팔과 다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단백질 흡수 저하로 인한 근감소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병원에서 추천한 단백질 루틴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황태국을 먹고 점심에는 두부 밥모를, 저녁에는 병아리 콩죽을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기적 같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무릎 통증이 줄었으며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예전처럼 친구들과 외출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김 씨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기 줄이고 콩과 황태만 챙겨 먹었는데 몸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반면 부산에 사는 72세 박철호 씨는 단백질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관리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젊을 때부터 고기 위주의 식사를 좋아했지만 치아가 약해지고 소화가 어려워지면서 식사량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별다른 대체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사이 팔 근육이 빠지면서 손에 힘이 없어지고 무릎이 약해져 넘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서 측정한 근육량은 또래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회복이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미 근육이 줄어든 후에는 단백질을 늘려도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뒤늦게야 그때라도 조금만 신경 썼다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라며 후회했습니다. 이 두 사례는 단백질이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노년기의 생명력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매일 꾸준히 일정한 습관으로 쌓아야 근육과 면역이 유지됩니다. 이제 단백질의 중요성은 충분히 이해되셨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고기보다 좋은 단백질 식품 TOP3이 과학적 근거를 통해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의 질과 흡수율을 과학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영양학 연구소는 60세 이상 남녀 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단백질 섭취 형태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식물성 단백질을 주로 섭취한 그룹은 동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유지한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7% 낮고 근감소증 위험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단백질 흡수율을 결정짓는 요소 중 아미노산 활용 효율성이 중요한데 황태, 두부, 병아리 콩은 이 지표에서
쇠고기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백질이 분해되어 실제로 근육과 세포 재생에 사용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같은 양을 먹더라도 이 세 식품이 더 효율적으로 몸에 쓰인다는 뜻입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도 노년층 단백질 대사에 관한 연구를 통해 황태 단백질이 근육 손실을 막는 효과가 닭가슴살보다 1.8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질환 예방에도 기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병아리콩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연과 철분을 함께 공급해 체내 대사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의 김유정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단순히 많이 먹는 것보다 흡수율이 높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태, 두부, 병아리콩은 소화 효율이 높고 체내 염증 반응을 줄여 노화 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던 단백질은 고기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상식은 이미 오래전에 뒤집힌 셈입니다. 이제는 몸에 부담 없이 오래 쓸 수 있는 단백질을 선택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단백질 식품들을 어떻게 내 식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실천 프레임워크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기보다 단백질이 많고 계란보다 흡수율이 높은 세 가지 식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황태, 두부, 병아리콩.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단백질을 보충하는 음식을 넘어 노화와 질병을 막아주는 생명유지 식품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이유, 그 근본에는 단백질 결핍이 숨어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기력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면역이 약해지며 결국 걷는 힘까지 잃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식품만 식탁에 꾸준히 올려도 몸은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황태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엔 두부 반찬, 저녁엔 병아리콩 죽 한 그릇. 이 단순한 루틴이 근육을 살리고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까지 예방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거창한 약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식단과 고민을 남겨주세요. 직접 보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단백질을 챙기는 당신, 10년 뒤에도 스스로 걷고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